있습니다. 그 반드라의 그 대리적 조건, 사회학습 이론이라고도 하고, 또 반드라 자신이 명명한 게 사회인지 이론, 인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이제 염두에 두고 풀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인간관을 보면 사회학습 이론주의자 이론가이자 행동주의 이론가.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어떻게 학습시킬 것인가 했을 때 스키너는 어떻게 해서 스키너는 이렇게 저렇게 학습시킬 수 있어. 누가? 환경이라든가 어떤 타인에 의해서, 타자에 의해서 어떤 수동적으로 그렇게 학습시킬 수 있어 했다면, 반드라는 이렇게 타인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학습되는 것도 있지만 또 그 이론을 부인한 건 아니죠. 그것도 있지만, 인정하지만 이런 것도 있잖아. 나 스스로 인지를 가지고 풀어갈 수도 있잖아 하고 어떤 추가적인 이론을 제시했죠. 그죠? 그래서 반드라는 우리 선생님께서 설명했지만 사람, 행동,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상호결정론이라고 하고, 스키너는 무슨 결정론? 환경결정론이라고 했죠. 그래서 펄슨, 사람은 어떤 인지적 능력이라든가 신체적 특성, 신념 및 태도를 가지고 접근을 했고, 비헤이버, 행동은 운동 반응이라든가 언어 반응,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지고 접근했고, 인바이러먼트, 환경은 물리적 환경이라든가 어떤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어떤 지역사회라든가 어떤 뭐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선택, 어떤 개인은 환경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스키너가 주장했던 수동적인 그런 게 아니라 본인도 자기 안에 있는 인지, 생각이 있기 때문에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한다? 라고 어떤 개인과 행동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이것을 상호결정론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말씀한 대로 개인은 타인이 학습한 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사회적 환경 속에서, 그래서 사회 속에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반드라의 사회학습 이론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사회환경 속에는 다양한 환경 요소들이 있죠. 그죠? 다양한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가, 그걸 내가 보는 거야. 내가 보고 따라하는 거. 모방, 모델링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회 속에는, 사회환경 속에는 어떤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해서 막 칭찬이라든가 존경을 받고, 또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막 매우 많은 욕도 먹고 질타도 받고,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수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내가 나의 행동을 선택하게 될 때 많은 사람이 좋아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최고라고 하고, 이렇게 됐으면 행동이 좋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런 행동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나의 행동을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과정.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행동에서 욕을 많이 먹는 것을 보면 어떻게? 그럼 나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어떤 사회 환경에 대해서 적응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스키너는 이제 환경이 결정한다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환경 결정론이라고 했고, 반드라는 여기에 환경 결정론 플러스 개인의 생각이라든가 사고와 인지에서 결정된다고 해서 상호 결정론이라고 했죠. 그래서 반드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스스로 나는 이 상호 결정론, 뭐 사회학습 이론 이렇게 안 하고 나는 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인지 이론이라고 스스로 바꿨어. 이 이론을. 이런 경우도 있었고, 우리 말씀 잘했지만 여기에는 자기 강화와 이제 관찰학습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거죠. 자기 강화. 예를 들어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타인에 의해서 칭찬을 받거나
욕을 먹는 것을 관찰하고 나는 이것을 해야지 아니면 저것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학습하는 게 이게 관찰학습인데 어떤 사인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관찰을 통해서 배우는 건데 이것을 두 글자로 하면 모방이라 하고도 하고 또 모델링이라 하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면 관찰, 모방, 모델링 다 같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서 B라는 사람한테 엄청나게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았어. 그래서 이것이 보기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도 A라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 이것이 관찰학습이거든요. 다른 말로 이제 모델링이나 모방이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칭찬은 누가 받았죠? 내가 받은 게 아니죠. A라는 사람이 받은 게 A라는 사람. A라는 사람이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칭찬을 받는 보상받은 게 아니고 타인이 받은 보상을 보고 배운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직접적인 보상과 처벌에 의해서가 아니다. 어떤 스키너의 이론이 아니라 간접적인 보상과 대리적인 보상, 처벌에 의해서 내가 내 행동을 학습하는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대리적 학습이라고 하는데 나의 행동은 누군가의 보상이나 처벌을 통해서 학습시키는 것은 스키너의 강화와 처벌의 원리지만 타인과 타인 사이에서 보상과 처벌을 보고 배우는 것. 그럼 나에 대해서 행동했을 때 꼭 타인이 보상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뭐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내가 어떠한 행동을 타인의 행동을 보고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상당히 칭찬받을 행동을 했다 했을 때 타인이 보상해 주는 것만이 아니고 내 스스로한테 내가 칭찬하는 거야. 내가 칭찬. 이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강화락 하는데 만약에 이제 오늘 같은 날 반두라의 이론을 발표를 하고 제가 피드백을 하는데 발표도 간단하면서도 진짜 우리 그 선생님이 잘했죠. 딱 이해하기 쉽게. 또 여기 피드백하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뭐를 하나 고민을 해서 온 그런. 그래서 야 오늘 피드백은 진짜 나이스였어. 진짜 멋졌어. 그 나한테 내 스스로한테 너 참 잘했어. 이게 자기 강화거든요. 자기 강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같은 날 저는 어떻게 할 겁니까? 너 잘했으니까 강의 끝나고 가면 제가 좋아하는 거 있다고 그랬죠? 족발에다가 소주 플러스 생맥주 이 소맥을 한잔하면서 저한테 이제 나름대로 선물을 주는 거죠. 이것이 곧 자기 강화랄게 자기 강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타인을 통해서 배우는 거지만 내가 나의 행동에 보상과 처벌을 주는 방식으로 행동학습의 주체가 나 스스로인 거 나 스스로. 그래서 그 내 스스로 행동을 규제할 수 있다. 이것은 또 자기 규제라고 하고 어떤 반두라의 그 이론을 보면 스스로 그것도 자기에 대한 규제도 하고 자기에 대한 강화도 하고 이렇게 또 스스로 풀어가는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전 시간에 했던 스키너는 어때? 내 스스로 푸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환경이라든가 타인에 의해서 풀어가는 환경 결정론자들이라면 반두라는 그거 플러스 스스로 풀어가는 막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칭찬도 하고 그게 자기 강화 또 자기 행동에 대해서 규제도 하고 자기 규제. 그래서 이제 반두라는 다른 사람의 행동은 다른 사람부터 보상과 처벌을 보고 배운 거.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배운다 해서 관찰학습, 모방, 대리학습, 대리적 강화학 하는데 자 이제 관찰학습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친구가 이제 규칙을 어기고 선생님한테 혼나는 것을 보았어. 그럼 내가 혼난 건 아닌데 그거를 보고 나 스스로도 규칙을 준수하게 되었다.
이게 모델, 관찰학습이죠. 그래서 모델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모델의 효과는 나랑 유사한 환경이었을 때, 유사한 조건이었을 때 가장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랑 유사한 친구가 만약에 수학 문제를 푼다? 그러면 야, 우리 친구도 푸는데 나도 풀겠지? 관찰, 모방 효과가 가장 큰데 어때? 예를 들어서 막 하버드 대학에 수석으로 들어간 사람이 수학 문제를 딱 풀었어. 그럼 나도 풀겠지? 모방 효과를 나타낼 것 같아? 아니라는 거지. 이제 어떤 실제적으로 유사한 모델이 유리하고 또 여러 명이 할 때 Z하고 B라는 친구도 하고 C라는 친구 여러 명이 할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그런 모방에 대한 효과가 커진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관찰학습이든 자기 강화이든 뭐가 중요해? 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지. 그래서 인간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기계적으로 단순히 모방하는 것 그런 수동적인 게 아니고 쟤는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러면 나는 그거에 더 플러스된 더 다르게 한번 해보기도 하고 또 같이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풀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동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나도 저런 식으로 하면 나에게도 그런 보상이 오겠구나 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그게 이제 대리적 강화의 대리적 강화. 자, 그래서 이 관찰학습에서 4단계로 나눠서 풀어가는데 제일 먼저 주의 집중 단계, 또 두 번째는 기억 내지는 보존 내지는 파지 단계, 세 번째는 운동 재생 단계, 네 번째는 동기화 단계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주의 집중은 뭐야? 저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의 집중하는 거야. 집중하는 거야. 두 번째는 기억, 보존, 파지 같은 말인데 그러면 어떻게 보상하지? 그러면 나도 해야지 하고 머릿속에다 담아두는 거. 그게 이제 기억, 보존, 파지 단계인데 이 파지라는 용어를 뭐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 파종이라고 들어봤죠? 파종. 어떤 씨앗을 땅에다 심는 거. 종자를 심는 거. 그게 파종이거든요. 땅에다 심어서 키우는 그런 묻어서 예를 들어서. 근데 파지는 뭐야? 어떤 인지라든가 지식을 머릿속에다 심는 거야. 이게 머릿속에다. 그게 파지예요. 그래서 이런 파지 단계. 그러니까 첫 번째 주의 집중을 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지? 이걸 따라하기 위해서 주의 집중해서 보고 어디다? 머릿속에다 심는 거야. 파지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운동재생. 이 머릿속에 심은 거를 내가 꺼내서 담아놓고 운동으로 재생하는 게 운동재생이라는 거. 근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도 해보았다. 근데 우리 이 동기화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칭찬의 보상을 받더라. 그러면 나도 똑같이 했더니 칭찬의 보상을 받더라. 이게 동기화인데 그런데 내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아무런 관심도 안 주네. 칭찬이나 보상을 안 줬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 무시당했어. 그러면 내가 그런 행동해요? 안 하지? 이제 학습 효과가 없어졌다. 관찰 효과가 없어지는 이런 시스템도 있는데 이런 동기화 단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관찰 학습에서 중요한 4가지 단계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제일 먼저 주의 집중을 하고 그 집중한 내용을 파지 머릿속에다 심고 그 머릿속에 심어놓은 걸 꺼내서 재생하는 운동 재생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칭찬이라는 보상을 받음으로써 동기화가 일어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관찰학습의 효과를 나타내는 게 이제 우리 관찰학습 4단계라고 할 수 있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기 효능감 아까도 우리 설명을 잘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어떤 자신감이야. 나 이거 할 수 있겠다는 어떤 믿음. 그러니까 나는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나는 이거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자신을 믿는 마음, 믿음을 말하는 게 이제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자기 효능감을 아주 최대한 끌어올리는 요인이 있어, 요인이. 제일 먼저 직접적 성취 경험. 두 번째는
대리적 성취 경험. 세 번째는 언어적 사회적 설득. 네 번째는 심리 사회적 능력의 촉진. 이거 정서적 각성이라고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직접적 성취 경험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을 하려면 8과목을 해야 돼요. 8과목. 제일 먼저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이제 아주 기초 과목으로 첫 번째 과목인데 거기에 뭐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와 실천, 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8과목을 해야 되는데 그 8과목을 딱 손을 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야, 나는 할 수 있을까? 나 할 수 없어. 이게 자기 효능감이 낮아진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성취 경험 한두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게 야 별거 아니네. 또 10문제를 풀어보니까 야 좋다. 이게 해볼 만하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발생하는 게 직접적 경험이고 그래서 이 직접적 실천 경험이 자기 효능감을 끌어올리는데 압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그동안 학자들이 이제 평을 한 거예요. 이론을 제시했던 게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 마찬가지지만 내가 할 수 있을까? 아이 못할 거야. 이렇게 처음서부터 못한다는 자포자기 하지 말고 한 번쯤 손을 대보는 거죠. 손을 대보는 경험을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야 이거 해볼 만하다. 그러면서 믿음이 쌓여가는 이게 이제 그래서 자기 효능감을 최대한 끌어올리는데 역할을 한다. 그거고요. 두 번째는 대리적 성취 경험. 우리 가까운 친구 하는 거 봤어요. 나하고 유수한 보았어. 그랬더니 성취감을 느끼네. 그게 이제 그래서 쟤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대리적 성취 경험 중에서 하나가 우리 선생님들이 주로 30대, 40대, 50대, 60대는 많지 않죠, 그죠? 50대의 주부들이라든가 직장 생활을 겸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그러니까 2급 시험 같은 경우는 어떤 사회복지학과 4년제가 됐건 3년제가 됐건 2년제가 됐건 졸업과 동시에 시험 없이 취득을 하는 게 2급 시험이에요. 근데 1급 시험은 이제 국가고시거든요. 그 다음에 1월달 셋째 주 토요일날 거의 픽스가 돼 있는데 8과목 시험을 봐서 풀어가는데 합격률은 한 30%밖에 안 돼요. 한 10,000명 지원했다 그러면 30%니까 3,000명밖에 안 돼. 합격률이 전국적으로. 근데 왜 그 합격률이 낮냐면 일반 대학교 졸업생들 젊은 친구들이 했을 때는 거의 뭐 50-60% 합격률이 되는데 왜 일반 주부들까지 다 사회복지사 1급 따보겠다고 다 합산하다 보니까 이제 30%대인데 그런데 내가 50대 주부로서 직장생활을 한다 했을 때 내가 8과목 할 수 있을까? 어떤 자기 효능감이 낮아져 있는 거죠. 근데 이 대리적 성취 경험이라는 게 뭐냐면 사회복지사 인터넷에 합격 수기를 보니까 나와 비슷한 유형이 있네. 50대 주부로서 아들, 딸을 키우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막 시간도 없어. 가정 생활하고.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이러이러하게 노력을 해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합격했더랬습니다. 이렇게 합격 수기가 올라온 걸 보고 야, 나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 합격했네 하고 그게 대리적 성취 경험이에요. 대리적 성취 경험. 이걸 통해서 자기 효능감을 끌어올린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언어적 사회적 설득은 주변 사람들이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너는 못하는 게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언어적 사회적 설득인데 제가 이제 저는 입만 열었다 하면 저자랑해요. 근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할 때 지금도 이제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칭찬 한마디가 있었는데
그 공단에 근무할 때 보면 특히 업무 분장을 한다든지 어떤 문제 과제가 주어졌을 때 서로 안락하고 막 거부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주세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해보고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 좀 보충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풀었던 거죠. 또 어떤 주제가 주어져서 이걸 전국적인 모임에서 발표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할 겁니까? 했을 때 주세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풀었더니 그때 이제 차장 때였었는데 그 최고 높은 분이 이제 본부장님이었는데 그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양 차장, 예, 양 차장은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어. 야, 그 소리를 지금까지 내 머릿속에 늘 생각이 나요, 이렇게. 근데 그만큼 이 언어적, 사회적, 그런 소리 듣고 나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 자기 효능감을 최대한 더 잘하는 거지. 막 다른 문제가 주어지면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머리가 쉬었어, 머리가. 아무튼 그 나름대로 언어적, 사회적 설득이라는 부분이 그렇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심리적, 사회적 능력의 촉진, 어떤 정서적 각성인데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온몸이 쑤시고 두통이 심하면 뭐를 해도 안 되잖아, 그죠? 근데 내가 꾸준히 운동도 하고 또 술도 적게 먹고 이래갖고 체력 관리를 하면 어떻게 돼? 상당히 그 능력이 자기 효능감이 업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정서적 각성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그 교수님도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강의하기 한 5분 전이 가장 긴장감이 최고도로 올라가는 것 같아. 왜? 내가 오늘 강의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쉬우면서도 조리 있게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리면 모든 유명한 강사들도 강의하기 5분 전에 가장 긴장감이 최고로 달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공단 얘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대전권 대표로 그 전국에 우리가 공단에 근무할 때면 15,000명 조직이었는데 거기서 1, 2급들만 한 5, 600명 돼요. 그럼 이사장님하고 임원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발표할 10분 전 되니까 그 나름대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혼자서 정서적 각성을 어떻게 하냐면 막 큰 숨을 들이마셨다 뱉기도 하고 또 저 자신한테 너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나름대로 정서적 각성을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타인도 각성을 해주니까 어떻게? 그때는 이제 부장이었을 때인데 양 부장이 최고야. 여기 듣는 사람들은 다 양 부장보다 부족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릴렉스하게 이렇게 설명하면 될 거야. 이런 타인에 의해서 그런 정서적 각성 받고 제가 발표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는데 그게 정서적 각성이에요. 정서적 각성.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기 효능감을 최대한 끌어올리기도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반드라 이론의 그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을 보면 어떤 행동 결정 요인으로 개인의 신념, 그 인지, 기대와 같은 인지적 요소하고 정서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대리적 강화. 쟤는 이렇게 하는데 칭찬을 받고 쟤는 이렇게 하니까 혼이 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중요성을 강조했고 또 클라이언트의 모방, 모델링, 관찰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우리 그 보부인형의 실험도 마찬가지지만 오징어 게임에서 어떤 딱지치기를 하면서 이 싸대기를 때리는 그 뺨을 때리는 것이 어느 초등학교에서 그게 문제가 되었고 진짜 모방이 무서운 거죠. 문제가 되었고 학부형들이 그 항의하는 이런 사태도 있었는데 그 모방 학습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자, 그래서 우리 그